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크게 울리는 그런 시 한 편을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. 바로 당나라 시대, 뭐랄까 최고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보의 동곡칠가라는 연작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시예요. 이 짧은 시 안에 과연 어떤 애틋한 슬픔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빠져 들어가 볼까요? 이 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그냥 무작정 읽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? 그래서 우리는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. 먼저 이 시를 쓴 두보라는 시인이 누군지, 그리고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배경부터 좀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시 속으로 들어가서 시인이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,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그 슬픔이 어떻게 최고조에 이르는지 클라이맥스를 따라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가 왜 이렇게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받는지,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죠. 이 슬픔이 가득한 노래, 대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쓴 걸까요? 먼저 시인과 시가 태어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 시를 쓴 작가는 바로 두보입니다. 이름 옆에 붙은 별명 보이시죠? 시성, 그러니까 시의 성인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칭호를 받은 분이에요. 중국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시기, 바로 그 당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보가 쓴 시의 장르를 한시라고 하는데요. 이건 말 그대로 한자로 쓰인 시라는 뜻이에요. 아주 정해진 형식과 규칙에 맞춰서 써야 하는 시죠. 특히 이 두보의 시는요,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. 우리 고전 문학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근데 이 시의 슬픔을 진짜 제대로 느끼려면요, 당시 시대 상황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두보가 이 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안사의 난이라는 아주 거대한 전쟁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을 때였어요. 상상해보세요. 나라 전체가 끔찍한 전쟁터가 된 거예요.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그런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. 그리고 두보 역시 이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고 있던 한 사람이었죠. 자, 이런 비극적인 배경을 마음에 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과연 시인이 노래하는 그 슬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시의 첫 구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 누이여, 종리에 있는 누이여. 아주 간절하게 누이를 2번이나 부르고 있죠. 멀리 떨어져 있는 누이를 부르는 이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나요? 그러면서 바로 누이가 처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.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죠.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자식들을 혼자서 힘겹게 키우고 있는 누이. 그 누이를 생각하는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스럽고 안타까웠을까요? 그 마음이 시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누이를 만나러 가고 싶으니 간절한 마음이 곧바로 거대한 장벽에 띡 부딪히게 됩니다. 바로 자연이라는 장벽이죠. 여기서 쓰인 표현들이 정말 기가 막히죠. 회수라는 아주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강이 아니에요. 파도가 너무 높아서 상상 속의 용인 교룡이 막 화를 내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. 이거 일종의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? 강물이 얼마나 거칠고 또 건너가기 위험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그려낸 겁니다. 그냥 파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둘 사이가 멀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거칠고 성난 자연이 너희는 절대 만나면 안 돼 하고 막아서는 듯한 그런 거대한 절망감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성난 강물만으로도 충분히 절망적인데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넘기 힘든 인간이 만든 장벽을 이야기합니다. 만약에 그 험한 강을 어떻게든 건너보려고 작은 조각배라도 띄운다면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를 노래하는데요. 정말 끔찍합니다. 여기에 나오는 화살이나 군대의 깃발은 앞서 나온 교룡처럼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.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시인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쟁이라는 차가운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물들인 거죠.
가려고 하면 화살이 날아오고 사방에는 온통 적군과 아군의 깃발이 나부끼는 상황인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이 이별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시인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이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. 이 숫자 하나에 그동안 쌓여온 그리움과 고통의 깊이가 전부 담겨 있는 거죠.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차례대로 보여준 뒤에 시인은 지금까지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을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침내 폭발시킵니다. 과연 그 슬픔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클라이막스를 함께 보시죠. 자,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. 아하, 이 네 번째 노래, 네 번째 연주여, 대숲의 원숭이가 대낮에 나를 위해 우는구나. 이 구절에 응축된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. 시는 라는 아주 강렬한 감탄사로 시작합니다. 한 글자예요. 그동안의 모든 슬픔, 한탄, 절망, 그 모든 감정을 이 한 글자에 응축시켜서 터뜨리는 겁니다.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의 댐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 기법, 바로 감정이입이 아주 멋지게 사용된 부분입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원숭이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. 시를 잘 보세요. 나를 위해 운다고 되어 있죠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사실 지금 가장 울고 싶은 사람은 누구죠? 바로 시인 자신이죠. 그런데 시인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자신의 그 터질 듯한 슬픔 감정을 저기 대숲에서 우는 원숭이에게 대신 옮겨놓은 거예요. 그래서 저 원숭이는 시인의 슬픔을 대신 표현해주는 존재, 말하자면 시인의 감정적인 아바타가 되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시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두보가 사용한 아주 탁월한 시의 구성 방식과 기법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시는 전체적으로 선경구정이라는 구조를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. 한자 뜻 그대로 먼저 경치를 보여주고 나중에 감정을 드러낸다는 뜻인데요. 우리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.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시의 앞부분에서는 누이의 안타까운 처지, 거친 강, 전쟁터의 모습 같은 외부 상황, 즉 경치를 계속 보여줬죠.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요.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하는 탄식과 오는 원숭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인 슬픔, 즉 정서를 빵 터트리는 거예요. 이렇게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가 마지막에 터트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훨씬 더 크고 깊어지는 거죠. 정말 세련된 방식이에요. 결국 두보는 이 짧은 시 한 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만날 수 없는 그 고통,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. 바로 그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을 정말 탁월한 기법으로 담아낸 겁니다. 그리고 이 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100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태어난 한 시인의 슬픔이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 걸까요?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이 시를 감상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